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6월 12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유승민 지지자들도 힘내십시오. 어제 그 유승민의 북콘서트 야수의 본능으로 부닥치라 하는 데를 제가 갔다가 왔는데요. 가서 한 2시 한 40분쯤 도착해서 6시 가까이까지 있다가 왔는데요. 고고TV만의 관점으로 어제 2시간 동안 그 유승민 북콘서트를 축사도 하고 전직 현직 의원들과 또는 학자들이 축사도 하고 유승민이가 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준석 대표가 와서 축사 같은 축사를 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축사 같지 않고 축사 같은 축사를 했다 하는 것인데요. 소프트하게 한번 시작해보죠. 어제 유승민 씨가 그 야수의 본능으로 부닥치라 할 적에 고고TV는 과연 유승민이가 야수의 본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 갔었어요. 저는 참 지하철을 잘 안 타는데요. 지하철을 어제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그런데 걷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유승민 씨가 정치 재개를 하며 야수의 본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갖다가 평가하기로 판단이 있는 그 판단을 내리기로 하고 갔다 왔는데요. 소프트하게 시작해 보면은 어제 유승민 씨가 그 본문사를 할 적에 마지막에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렇죠. 자기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다. 정치도 그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길을 찾으라 하고 편하게 놀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기가 버킷리스트가 있다. 그 뉴질랜드를 가면은 그 남북이 아니라 서동 남북으로 그 뉴질랜드 편서풍이 서쪽에서 불죠. 서쪽인가? 한 편서풍으로 동서로 갈라 있고 남북의 지형이 다릅니다. 그 조그만 섬나라가. 그래서 참으로 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 이민자들도 뉴질랜드 가서 놀기를 원합니다. 고고TV는 과거에 이제 무역 상사를 했기 때문에 뭐 호주, 뉴질랜드 가서 당일치기라는 게 아니라 쿵뻑 듯이 며칠 동안 갔다 왔는데요. 뉴질랜드 남북을 갖다가 주유하면서 구경하고 싶다. 그리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현장에서 제가 있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신문기사에 안 난 거. 자기는 알파치노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배우 알파치노 대부에서 나오는 알파치노를 너무 좋아해서 알파치노 나오는 영화는 다 봤다. 그건 고고TV가 비슷하더라고요. 저하고. 근데 알파치노가 주연한 여인의 향기라고 있죠. 알파치노가 장님 역을 하죠. 그래서 탱고를 치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탱고를 배워서 탱고를 한번 치고 싶다 하는 게 버킷리스트 2개를 말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고고TV는 코로나 전에 솔직히 이 영상 고고TV를 오픈하기 전까지는 제가 오픈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오픈하기 전까지는 탱고를 한 3년을 했어요. 아르헨티나 탱고, 유승민이가 추고 싶다는 그 대단히 어려운 춤입니다. 특히 남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춤이에요. 여자들한테 무시당하기 일쑤고 대통령이 가도 대통령은 모르겠다. 아무리 지성과 돈이 많고 정치인이 가도 여성들한테 춤 못 추면은 뺀치당하고 구박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대부분 중간에 포기해요. 고고TV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포기를 했죠. 영상을 3년 전부터 찍으면서 아우 저 못하겠다. 춤이라는 게 가장 힘든 게 그 성인 춤에서 아르헨티나 탱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속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탱고의 리듬에 빠지면 못 태어나옵니다. 고고TV도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유승민이란 이 정치인이 너무나 여유 없이 정치를 30년을 했다. 그리고 학자였죠. 학자와 정치인으로서 35년, 40년을 살았다. 그 중에 또 공부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쉴만도 됐다. 우리나라 나이로 58년생이니까 65세죠. 근데 대선에서 경선에서 습패하고 또 경기도 본선은 못 나갔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열화와 같이 분노를 일으키고 다시 나와달라 그럴 것이고, 또 유승민 자신도 꼿꼿했던 자신의 전 인생의 자존심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제 야수의 본능으로 부닥치라 하는 이 책을 갖다가 북콘서트를 한다 한 것 같은데요. 어제 그 가기 전에 그 북콘서트 그 북세즈라는 데 연락을 하고 갔었는데, 저는 몇 명이 예약돼 있느냐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북콘서트를 준비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150명 정도인데 한 4, 500명은 온 것 같아요. 4, 500명은. 그 2층은 공간이 조금 있고 1층에 꽉 차고 서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방송사들이, 기자들이 또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자들이 한 5, 60석을 갖다가 차지하고 나니까 더 좁았죠. 근데 방송에서 유승민 그거 나오는 건 없어.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온 것은 왜 그러냐. 유승민이가 윤석열 정권을 저격하면서 정치 재개를 선언하지 않을까 하고 그거를 따라왔는데 그런 말은 없었죠.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어제 한 말 핵심 코어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사를 따가지고, 근데 그리고 웅장하거나 결기에 차거나 그렇질 않아요. 어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유승민이가 향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야수의 본능을 진짜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은 유승민은 과거에 야수의 본능이 없었으니 비판의 본능은 있었죠. 야수의 본능을 처음으로 끄집어내서 거기 모인 지지자들과 또는 호기심을 갖고 온 기자들에게 야수와 같은 성격을 나타낼 것인가 하고 왔다는 것이죠. 어제 뭐 축사도 하고 유승민의 본사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특별한 임팩트가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되고 방송을 타면은 그게 바로 진리가 되고 고착화가 되고 유승민에 대해서 국민들은 인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를 낸 기사 쪽에서 보면은 지상 최고 목표를 출세로 정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지만, 지상 최고 목표를 출세로 정하고, 동의 반복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지상 최고 목표를 출세로 정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지만, 출세를 목표로 정하고 출세에 매달리고 더 출세한다. 나라 전체 운명은 영혼 있는 소수 사람에게 달렸다. 이게 핵심 코드예요. 제가 어제 보니까. 유승민이가 본사하고 연설을 할 적에는 저는 이제 다른 전직 정치인들하고 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내 나름대로 커피도 사 먹어야 되고 물도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자세히는 안 들었어요. 하나만 들었었어요. 하나만.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지상 최고의 목표를 출세를 정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 출세하는 세상이지만은 나라 전체 운명은 영혼 있는 소수 사람에게 달렸다. 자기가 소수라는 거죠. 영혼 있는 소수라는 거고, 자기를 지지하고 전국에서 먼 길에서 온 20, 30, 40 청년들에게
그대들은 영혼 있는 소수다 하고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준점을 보고 볼 적에 정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면은 정치를 할 것이다 하는 쪽으로 기울이셨다는 거죠. 정치를 안 할 거면 북콘서트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죠. 비록 소규모지만은.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책 몇 권에 저는 사인을 안 받고 제 책에는 제가 이제 애독자 고고TV 후원하고 제가 연락처를 아시는 분한테 몇 명한테 주려고 유승민의 사인을 받아왔는데요. 사인을 한 지가 연설 다 끝나고 본행사 끝나고 이제 사인한 시간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한 5, 6분 있다가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더라고. 이준석이 흘러벌떡 와가지고 이제 유승민에 대해서 축사를 하죠. 유승민 북콘서트에 대해서. 오늘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6월 11일날이 6.11 전당대회 이준석이가 대표된 지 1주년 되는 날이죠. 그 이준석이가 여기에 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예요. 유승민 쪽에 왔다는 것은. 그 숨은 정치적인 의미는 제가 느끼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좀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언론들이 헤드라인으로 코어로 뽑기를 이준석이가 유승민의 북콘서트에 갔다. 축사를 했다. 그건 축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하다 보면 빛을 본다. 노력하다 보면 빛을 본다는 확신이 나한테는 있다. 나는 그 길을 함께 하겠다. 이게 코어예요. 비판을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제가 1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많은 일이 있었고 아쉬움도 많은 1년이었고 나보고 취임 1주년 되는 날이라고 나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나 사실 내 취임 1주년보다 이렇게 유승민 대표께서 어려운 고비를 같이 넘었던 사람들과 오늘 함께 있어서 정말 좋다. 노력을 하다 보면 빛을 볼 것이고 나는 그 길을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현장에 전 이런 데 잘 안 다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유명인을 만나가고 이런 걸 싫어해요. 근데 유승민한테는 제가 꼽혀가지고 너무나 보수가 망가지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유승민을 대타로 내시고 싶은데 그게 참 힘든 정치적인 환경에 빠져 있죠. 이준석이가 여기 왔다 하면은 당내 윤핵관들이나 진박, 친박,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한테 또 공격을 받을 것임에도 화환도 보내주고 마지막이라도 와가지고 같지 않은 축사를 했다. 좋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현직 의원들이 신원식 의원은 제가 익히 아니까 신원식 의원이 왔고 장군이니까 신원식 의원은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나이가 지금 박지만이하고 같은 나이인 58년 개띠인데 여기 와가지고 유승민이 축사를 한다고 그래서 2년 후에 나이 67세고 내가 70세까지는 국회의원 안 해도 되지. 장군의 기질로 왔었다. 윤핵관들이 찍히는 걸 감수하고 대단한 소신이 있는 친구죠. 그리고 그 현직 의원이 또 한두 명 보이는 것 같던데 이름을 모르고 그 다음 전직 의원들은 많이 왔어요. 과거 유승민 개들. 유경준 의원도 왔어요. 강남 병인가? 강남 병이죠? 통계청장 하는 사람. 유승민 의원도 유경준 의원도 왔던데 거기 온 현역 의원들은 대단한 용기를 갖고 온 거예요. 윤석열의 시대. 여의도 정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 가장 싫어하는 정치에는 이재명도 아니고 유승민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뻔히 알면서 온 그 지지자들도 20, 30, 40 거의 남자 중심, 남자들이 많이 왔어요. 남자들이.
그 유승민을 지지하기 위해서 보고 격려를 받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20, 30, 40 유승민 지지자들은 힘 받고 희망을 가져라. 유승민이 정치를 재개하든 안 하든 그리고 유승민이 차기 대권을 갔든 안 갔든 희망을 가져라. 응? 그 희망을 놓는 순간 나라는 더 망가진다. 보고TV에 드리는 말씀이 그랬었고요.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정치를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개하자는 것으로 어제는 제가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현상을 이야기하죠. 지금 정치 환경에서는 윤석열이가 집권한 지 딱 한 달 됐고 대통령 취임한 지가 유승민이가 끼어들이는 판이 안 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준석과 윤핵관들과 이준석 때 윤석열 플러스 윤핵관의 이 결정과 이 혈전은 1년 동안 이준석이가 당대표직을 그만두지 않는 한 향후 1년 동안 펼쳐지는 것이에요. 응? 거기에 유승민이가 또 끼어들 게 없어요. 그렇죠? 응? 그리고 조급하면 지는 겁니다. 조급하면은. 응? 그래 오늘 같은 경우 야수의 본능을 자기는 과거의 그 이야기를 지금 그 야수의 본능으로 편집해서 낸 거예요. 과거에 썼던 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요번에 쓴 게 아니고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럼 유승민은 야수의 본능으로 부닥치라는 그 화두를 지지자들 몇백 명한테 던졌는데 그 정치적인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필부인 고고TV가 봤을 때 여기서 정치 재개하겠다. 차기 대권을 바라보겠다. 차기 대권을 위해서 다시 전진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유승민이도 좀 기다리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감히 고고TV가 유승민한테 이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제안하는데 떠나라. 비워라. 6개월 정도는 한국을 떠나서 유승민이가 말한 대로 6개월 배워서 탱고는 안 되지만은 6개월 정도면은 호주, 뉴질랜드 정도는 유유작작하면서 여유롭게 유행을 할 수 있고 여유롭게 멀리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과 멀리서 대한민국 정치판을 관조할 수 있을 것이다. 떠나라. 응? 현장에서 멀어지면은 그 현장에 대해서 더 잘 보일 것이며 더 크게 보일 것이며 그렇죠? 조급한 마음을 숙일 수도 있고 조급한 마음을 더 큰 그릇에 담을 수가 있고 비우면은 현재 갈등과 암투와 권력 과정, 권력 투쟁 과정을 이거를 비우면은 그 마음을 비우면은 다시 잠시 떠난 후에 돌아오면은 더 큰 그릇으로 채우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느꼈던 그거예요. 큰 줄기가 유승민이가 북콘서트를 하면 항상 그 정도는 갔을 거예요. 전 요번에 처음 가봤는데 큰 줄기가 대선 경선에서 떨어지고 경기도 경선에서 떨어진 유승민이가 지지자들한테도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랬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과연 지지자가 얼마나 와서 지지자들에 얼마나 성원을 붙을 것인가 하고 판단을 하겠죠. 여기서 빠지지 마라. 떠나라. 1년은 너무 길고 약 22개월 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떠나라. 6개월 정도 떠나서 반성을 한번 해보라. 자기가 왜 대선 경선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무리 김은혜가 자객으로 들어왔더라도 윤석열의 자객으로 박았더라도 그것만큼 떨어졌겠는가. 반성과 한번 뒤도를 돌아봐라. 그리고 변해야 한다. 유승민의 제 완벽한
완벽성을 변해야 한다. 그죠? 어느 정도 허물허물해져야 되고 어느 정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진짜 박학다식하고 지식이 충만한 그런 인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으면은 다음 대선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이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총선에 2년 후의 총선에 무조건 나와야 한다. 대구 고집하지 마라. 강북에 나오든 경기에 나오든 요번에 경기 경선을 나오면서 경기도 오면은 유승민을 다시 한번 받고 유승민 때문에 김은혜를 떨어뜨린 거예요. 유승민이가 나오면은 무조건 전성이에요. 이재명도 못 나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이재명도 유승민이가 경기도지사로 국힘 후보로 나왔으면은 이재명도 개항을에 못 나와요. 그러면은 민주당도 저렇게 망가지지가 않아요. 응? 중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도. 그러면은 유승민은 5년 후를 보고 지금부터 윤석열과 투쟁할 수 없으니 계급장은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계급장. 국회의원이나 계급장은 달아야 되니 떨어지더라도 경기도나 강북이나 나와라. 응? 그런 길을 보여줘야지. 뜬금없이 또 대선이 앞으로 5년 후인데 앞으로 4년 후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또 그러면 국민이 인정할 것인가. 반드시 전제 조건을 제가 드리고죠. 윤석열은 곧 망가진다. 그러면은 차기 대권 주자는 윤석열과 저항하는 그 세력이나 그 힘에서 나올 것이다. 그죠? 그럼 한 6개월 정도는 쉬고 나와라. 6개월 동안에 윤석열이가 완벽히 망가질 건 없다. 윤석열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유승민이는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서 정체를 재개하겠다는 의향은 비쳤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면은 건질 게 아무것도 없고 유승민의 그릇은 그대로면 오히려 더 작아질 수가 있다. 커지고 넓게 벌기 위해서 잠깐 떠나 있어라. 그것도 국민들이나 유승민 지지자들한테 용기를 주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를 준다. 그러면 그 힘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5년이 남은 대권에서는 일단은 한 6개월, 7개월 쉬고 나서 대중회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돌아왔을 적에 국회의원을 어디선지 도전해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라. 이준석이가 어제 북콘서트에 와서 저는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를 저는 대단히 그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그 내용이라는 것은 꾸며내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어제 와서 그 축사에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현장에서 다 있었고 분위기를 봤는데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벌써 3, 4분 찍었어요. 힘내시고 보수는 개혁돼야 하며 중도와 빈부격차를 줄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유승민이도 자기가 보수주의자에서 분배를 자기만큼 주장한 사람이 없다. 근데 그거 앞으로 그런 트렌드 갖고 가면 안 돼요. 복지와 분배를 자기만큼 신봉하고 주장한 사람이 없다. 그거는 책이 근어용인데요. 현재 그런 시대 아니에요. 난 그게 좀 불만이더라고. 복지와 분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벌의 선진국 시대가 들어왔는데 그러나 완벽한 저성장, 저출산 구조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심할 거예요. 그러면 유승민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한 그 경제 논리, 복지 논리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변해야 한다. 유승민은 변해야 한다. 유승민만 지금 복지와 분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나 보수 쪽이나 민주당들과 같이 주장하기 때문에 과거의 영화로는 논리 가지고는 향후 대권을 바라볼 수가 없다. 5년 후쯤 되면요. 복지 좀 그만해라. 그거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윤석열이도 방법 없어요. 복지, 재정 이거 악화되기 마련이에요. 국채 안 넣는다고요. 늘게 마련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고
저출산이 세계 최고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어떻게 할 거야? 초양극한데 우리나라. 이까지 하겠습니다.